푸시킨 차이콥스키의 고향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가다. 2015년 6월 2일 11일 70대 중반을 넘은 나이에 해외 장거리 여행을 떠난다는 것이 무리인 줄 알면서도 메르스가 창궐하던 지난 6월 2일 오후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를 향해 인천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 편으로 출국하였다. 여객기를 타고 비행하는 시간이 9시간 15분. 오랜 시간 벨트에 몸을 묶고 불편을 감수하며 날아갈 수 있었던 것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러시아의 역사와 문화, 예술의 모든 것들을 보며 중세기 유럽의 인문적 사색과 비주얼 비저월의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특히 여기에서는 하얀 밤의 추억, 백야의 신비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근래에는 한국인을 비롯한 러시아에 여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빼놓지 않고 방문한다고 한다. 러시아 하면 연상되는 것이 있다. 1917년 제정 러시아를 무너뜨리고 볼세비키 10월 혁명으로 세계 최초로 공산주의 국가를 세운 나라 조선인들을 연해주에서 타슈켄트로 강제 이주시키고 1950년 김일성에게 탱크와 전투기를 지원하여 6.25 한국전쟁을 배후에서 사주한 스탈린이 떠올라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2008년 우리나라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한마이너스러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우호적인 나라가 되었다. 어느 나라, 어느 마을에 가도 세상의 주인은 나무다. 높게 서서 하늘을 이고 사람들을 내려다본다. 여기 내가 잠시 머무르고 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콘스탄티노프스키 26번가는 크레스톱스키 지하철역이 5분 거리에 있고 주변에는 쭉쭉 뻗은 자작나무 그늘과 노란 민들레가 지천에 깔려있는 아름다운 정원 사이를 내봐 강 검푸른 물결이 유유히 흐르는 쾌적한 강가 마을이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강어귀에 발달된 면적 45.6기에 이르는 커다란 삼각주에 발달된 항구로 예부터 발트해 제1의 무역항을 이루었다. 네바강은 전유로가 항행이 가능할 뿐 아니라 베케발트해를 연결하고 모스크바-볼가강 유역의 도시 카스피에흐케를 잇는 중요한 수상교통로 구실을 한다. 라도가오에서 발원한 검푸른 네바강 너울물이 밀물처럼 흘러들어와 시가지를 적시는 아름다운 도시 유서 깊은 이곳은 65개의 색강이 흐르고 500개가 넘는 다리를 놓아 운하의 도시로 만들어졌다. 이태리의 베네치아처럼 아치형 다리 밑을 유람선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들고 있다. 사공이 배를 젓지만 여기서는 엔진을 단 동력선이 운항되고 있다. 자연과 경관이 아름다운 곳에서는 심미적인 감성을 가진 예술인들이 많이 태어난다고 한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푸시킨, 차이코프스키 같은 유명한 예술가들의 고향이며 68월에는 사람들이 거리에 보이지 않는 백야의 정막이 신비로운 문화예술의 도시다. 이곳은 밤 시간이 가장 짧을 때는 30분에서 많을 때는 2~3시간밖에 안 되고 낮과 밤 경계점에서 저녁 노을이 금방 여명으로 바뀌며 해가 떠 있는 시간이 계속되는 백야 현상이 있는 곳이다. 백야는 북방의 베니스라 불리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상징이 되었고 이 도시를 유럽의 대도시들과 구별시키는 신비스러운 관광자원이 되었다. 대낮같이 밝은 밤시간 나는 아름다운 이 도시 백야의 정막이 흐르는 네바 강변을 라일락 꽃향기를 맡으며 몽유병 환자처럼 혼자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녔다. 이 아름다운 도시를 2번 다시 찾아올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세운 주인공은 바로 표트르 대제였다. 표트르 대제 1682-1725가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을 자신의 상징적 모델로 삼고 이 도시를 만들었다고 한다. 이곳의 신화에는 물과 돌이 등장하는데 도시가 세워지기 전 물이 있었던 늪지대에서 표트르 대제는 돌로 건축을 시작했다고 한다. 여기에도 파라오의 권위를 상징하는 피라밋과 진시황의 그것을 상징하는 만리장성에서처럼 이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늪지대에 돌을 깎아 세우고 건물을 쌓으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농노들과 죄수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을 것이다. 역사는 그 소중한 인명의 대량 희생에 대한 표트르의 대죄를 묻기보다는 그들의 희생 위에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세운 그의 업적만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가 세운 상트페테르부르크는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의 축소판이자 제정 러시아 황제들의 황금 휴양지 겨울 궁전과 각종 보물로 치장한 엘카테리나 궁전 오박관, 세계 3대 박물관의 하나인 에르미타주 박물관 여름 궁전과 백조의 호수나
신데렐라 같은 발레 공연을 하는 마린스키 극장, 무려 40년에 걸쳐 건립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 상트 이삭 대성당과 알렉산드르 2세가 피를 흘리면서 숨을 거둔 피의 사원. 그리스도 부활 성당 등 러시아의 300년 정치, 종교, 역사와 전통 문화 예술이 살아 숨쉬는 곳이다. 상트페테르부르크 현대차 생산 공장을 가다. 러시아에서 세 번째 일정이 계속되는 날이다. 6월 5일 이곳에 있는 현대자동차 생산 공장에서 보내준 택시를 타고 시내에서 북서쪽으로 25km 떨어진 카멘카 지역. 이곳 현대자동차 생산법인 공장을 방문했다. 이날은 이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가족들이 초청되어 자동차 생산 라인을 견학하는 날이어서 사위가 이곳에서 간부로 근무하는 연고로 나도 함께 공장 견학을 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사무실 입구에 붉은색의 소형 승용차 솔라리스 국내명 엑센트 한 대가 밤바 위에 새겨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의 세련된 사인을 자랑하며 스마트한 자태로 전시되어 있었다. 현대자동차 생산 공장이 지난 2010년 9월 완공돼 이듬해 1월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간 지 2년 7개월 만에 러시아 진출. 외국 자동차 업체 가운데 가장 빨리 연간 50만 대 생산 기록을 세우고 현재는 1일 920대를 생산해 금년 5월에도 생산 및 판매 수량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 공장은 현지에 진출한 외국 자동차 업체로는 처음으로 프레스-차 채용전 도장 -2장 조립 등의 전 공정을 하나의 공장에서 수행하는 완성차 공장 풀 사이클 플랜트 설비를 갖췄다. 11개 부품 협력사도 동반 진출해 현대차를 지원하고 있다. 내 사위인 이 공장 K총무과장은 프레스 압착 과정부터 완성차 생산까지 한 곳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현지인들의 고용 창출 효과가 뛰어나다며 이 같은 효과 때문에 상트페테르부르크 주정부뿐만 아니라 러시아 정부에서도 모범적인 해외 기업 진출 사례로 꼽히고 있다고 강조하며 진열창에 진열된 푸틴 대통령이 수여한 상패를 가리켰다. 이 공장에서는 현재 현대자동차 생산 라인에서 2,100여 명, 협력업체에서 4,900여 명 등 총 7,000여 명의 러시아인들이 일하고 있어서 한마이너스러 협력의 최일선에서 국익을 위해 현지 법인을 세운 정몽구 회장과 묵묵히 생산 현장에서 생산 공정을 일일이 감시 감독하고 근무하며 한마이너스러 간 유대를 공고히 하는 가운데 외화를 벌어들이는 우리나라 현지 관리자 및 근로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 유라시아 시대의 비전. 상트페테르부르크 현대자동차 생산 라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러시아의 모든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직장을 갖게 해준 한국 기업과 한국인에 대해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았다. 이들이 받는 한 달 근로자들의 급료는 우리 돈 평균 150만 원이지만 러시아 근로자들의 평균 소득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근로자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노사분규를 일으킬 불만이 전혀 없다고 한다. 러시아에 진출한 기업들은 현대자동차를 포함해서 2006년부터 LG, 삼성, 대우조선 해양 롯데, 한국 야쿠르트, 오리온, KT&G, LG 하우시스, STX 그룹의 조선소, 현대중공업 등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러시아에 진출하여 대러 투자와 기업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에 수반하여 늪에 빠졌던 러시아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 해외로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은 러시아뿐만 아니다. 유라시아 영내 국가들과 경제 협력을 통해 교역의 외연을 확장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고 이를 위한 유라시아와의 협력이 주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동북아 끝자락에 위치한 한국이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과제는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위한 대륙 간 철도망 구성이다. 이것이 박근혜 정부가 구상하는 유라시아의 이니셔티브이다. 우리는 150년 전 중국과 일본이 개방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을 때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통한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제2의 개항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자유무역협정 FTA과 IT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고 유라시아의 영내외 국가들과도 자유무역협정과 유라시아를 관통하는 대륙 간 철도망을 추진하고 있어서 이러한 역사적인 프로젝트가 실현된다면
21세기 우리의 비전인 유라시아 시대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한반도가 통일이 이루어지는 날, 부산을 출발, 북한,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 관통하는 21세기 실크로드 특급 열차를 타고 여유롭게 여행하면서 백야의 정막이 조용히 흐르는 예술과 문화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다시 한번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내 생애에 한 번 더 도래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